안녕하세요. 문혼회계사입니다. 여러분, 4월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바로 배당금 알림일 겁니다. 보통 12월에 결산하는 기업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여러분의 증권 계좌로 배당금을 꽂아주죠. 그런데 막상 입금된 알림을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와, 꽁돈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투자금 대비 들어온 액수를 보면 에게 고작 이 정도야? 하는 씁쓸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내가 투자한 대기업은 작년에 수조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임직원들은 성과급 파티를 하는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는 샴페인 한 병 살 돈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요즘 주식시장 뉴스 틀면 매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밸류업을 논하기 전에 PBR이니 ROE니 하는 어려운 주식 용어들을 외우기 전에 아주 근본적이고 상식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에 대해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기형적인 대답을 해왔습니다. 오늘 회계사의 시선으로 한국 자본주의와 지배구조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말 그대로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의 주식 단 한 주를 샀더라도 아주 미미하지만 법적으로 엄연한 그 회사의 동업자이자 소유주입니다. 회계장부를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번 돈에서 원가 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은행 이자 내고 법인세까지 국가에 다 내고 남은 순수한 진짜 이익, 이걸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고 당기순이익이 누적적으로 쌓인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남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니라 남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자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누구의 몫이다? 바로 주주들의 돈이라는 뜻이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 10명과 1000만 원씩 모아서 1억 원짜리 식당을 차렸습니다. 여러분은 10%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죠. 1년 동안 식당이 대박이 나서 순이익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10% 지분을 가진 여러분은 500만 원을 배당받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을 맡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식당 돈 잘 번다고 소문났어. 금고에 5천만 원 그대로 둬. 나중에 인테리어 새로 하거나 2호점 낼 때 쓸 거니까 너희들한텐 한 푼도 못 줘.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장 내 돈 내놔 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의 10년 평균 주주 환원율은 평균 30% 언저리입니다. 미국은 무려 89%에 육박하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 개발도상국은 38%이며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31%로 우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주인의 돈인 이익잉여금을 회사 곳간에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겹겹이 쌓아두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기업들은 왜 이토록 배당에 인색할까요? 돈이 없어서? 미래의 반도체 공장 짓고 AI에 투자해야 돼서? 물론 표면적인 핑계는 그렇습니다만 회계와 지배 구조의 관점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명확하고 씁쓸한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재벌 구조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이른바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율은 그룹 전체로 보면 고작 2에서 5%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회사나 순환출자라는 마법을 통해 2%의 지분으로 100%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분 2%를 가진 그룹 회장님입니다.
회사가 1조 원을 벌어서 배당을 화끈하게 5천억 원 한다고 치죠. 총수일가에게 떨어지는 돈은 2%인 100억 원입니다. 나머지 4,900억 원은 소액 주주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에서 배당을 많이 받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면 최고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0억 받아도 50억 가까이 국가에 내야 해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상속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에 달합니다.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평가 20%를 가산하기 때문에 60%가 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배당을 잘 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가정해 볼까요? 주가가 오르면 기존 주주들은 환호하겠지만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수록 자식이 내야 할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즉,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전혀 반갑지 않은, 오히려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기막힌 역설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개인 주주들처럼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경영권만 유지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잉여금을 회사 안에 가둬둡니다. 총수일가는 경영권을 쥐고 있으니 배당으로 빼지 않아도 그 거대한 자본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거든요. 알짜 회사를 만들어서 친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 돈으로 초호화 사옥을 지을 유인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회사가 알짜배기 신사업을 시작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 사업부만 쏙 빼서 물적 분할을 하고 쪼개기 상장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의사결정이 누적되면 재무제표는 어떻게 망가질까요? 회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ROE라는 게 있습니다. ROE는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주주들이 투자한 돈인 자본으로 1년에 몇 %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업의 핵심 성적표입니다. 배당을 안 하고 이익 잉여금을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수학적으로 분모인 자본이 계속 뚱뚱해집니다. 자본은 커지는데 회사가 매년 그만큼 폭발적으로 이익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만 커지니까 ROE는 계속 떨어집니다. 한국 증시의 평균 ROE는 8%대 수준입니다. 미국 14.9%, 일본 8.3%, 중국 9.3%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치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돈을 가져다 썼으면 그 돈으로 열심히 이익을 내거나 그럴 데가 없으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돌려주지도 않고 쌓아둔 돈으로 효율적인 이익도 못 냅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완벽한 비효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지겹게 듣는 PBR 1배 미만이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PBR 1배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1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저금통의 장부상 가치는 1만 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저금통을 5천 원에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저금통 안에 1만 원 들어있는 거 아는데 주인이 그 저금통 절대 안 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든 돈은 그림의 떡이지. 난 5천 원 이상은 못 줘. 이게 바로 PBR 0.5배의 진짜 의미입니다. 회사가 가진 순자산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이 더 낮다는 건 자본시장에서는 그 기업을 향한 최고의 모욕입니다. 회사를 당장 청산해서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계속 영업을 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뜻이니까요. 정부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바로 이 핵심을 찌른 겁니다. 너희들 금고에 쌓아둔 그 돈, 주주들 돈인데 왜 ROE가 그 모양이냐?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PBR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당장 공시해라 하고 회초리를 든 것이죠. 여러분, 주식은 단순히 화면 속에서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게임 아이템이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나의 엄연한 소유권 증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 때 차트만 보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
이른바 단타에만 목을 맸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가 번 돈의 정당한 몫을 배당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죠.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최소한 2가지는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배당 성향이 꾸준히 증가되거나 오르고 있는가. 둘째, 회사가 번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고 있는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주주와 이익을 나누지 않는 기업은 과감히 내 투자 리스트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경영진에게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은 정부가 세무조사로 협박하고 정책 몇 개 만든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와 소문의 노예에서 벗어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꿰뚫어보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깨어있는 자본가로 거듭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4월의 배당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가 나를 진정한 동업자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대주는 유동성 공급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 냉정한 평가가 바로 여러분 투자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이면을 읽어드리는 회계사 문헌이었습니다. 저는 더 예리한 시선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